제가 속닥속닥이라는 약간 무서운 이야기, 실화사건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요. ASMR 버전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무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말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기. 오늘 내가 해줄 이야기는 한 유명인의 미스테리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야. 19세기 미국 작가 혹은 시인 혹은 소설가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어. 우리가 추리소설 하면 떠올리는 셜록 홈즈보다 반세기나 앞서서 추리소설을 썼던 인물이야. 그 추리소설의 내용은 안락 의자에 앉아서 추리를 하는 탐정의 활약기를 담은 내용이고 단편소설이라고 그래. 제목은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그리고 그가 또 집필했던 소설 중에는 검은 고양이, 어셔가의 몰락 등의 공포소설이 있어. 현재까지도 미스테리와 공포소설의 선구자로 칭송받고 있는 인물이야.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의 이름은 에드거 앨런 포. 미국의 유명 작가지. 우리는 그의 유명한 이름은 알고 있어도 그의 삶이나 그의 굉장히 미스테리했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에드거 앨런 포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어. 혹시 에드거 앨런 포라는 인물 자체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까봐 내가 짧게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해. 그의 대표작 중에 더 레이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대. 에드거 앨런 포의 제일 잘 알려진 소설이라고 해. 이 작품은 영문학사의 길이 남을 명작이고 또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문학적인 밈으로도 자리 잡았다고 해. 이 작품에 등장하는 문구 중에 쿼터 레이븐, 우리나라 말로 까마귀를 때려눕히다 라는 문구가 있고 또 네버모어라는 이제 그만이라는 뜻의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표현은 우스갯소리로 미국의 유치원생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표현이라고 해. 저 말 자체가 하나의 밈이 된 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같은 정도라고 보면 된대. 지금까지도 작품에 등장한 저 표현들은 많은 미국 영화나 문학, 그리고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패러디되고 있다고 해. 이 정도면 그의 유명세가 설명이 됐겠지? 그런 에드거 앨런 포의 유명세나 문학의 선구자로서의 아이덴티티는 굉장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전반적인 인생을 보자면 그에게는 항상 불운이 함께했던 것 같아. 누군가는 그의 부족한 사회성이나 그의 모난 성격이 그런 불운을 자초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의 인생에 항상 함께했던 가난이 그 이유가 됐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곤 해. 19세기는 지금과는 매우 달랐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웹툰이나 인기 소설을 쓰면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되잖아. 하지만 그 당시 작가들은 대단한 작품들을 쓰더라도 출판 계약금이 $100 선을 넘기지 못했대. 그 $100를 넘겨서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고 해. 그런 시기였다는 걸 감안하고서라도 에드거 앨런 포는 굉장히 적은 금액의 계약금을 받았는데 앞서 말했던 그의 대표작인 더 레이븐이라는 작품을 쓰고 그가 받은 출판 계약금은 고작 $9였대. 물론 그때가 19세기였기 때문에
그 9달러라는 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하자면 360달러 정도가 된대. 360달러를 지금 환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7만 원 정도 되더라고. 어때? 그의 이름이나 그의 작품인 더 레이븐 이런 대표작들이 지금까지도 거론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터무니없는 금액 아니겠어?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미국의 저작권 상황은 굉장히 개판이었다고 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사실 어떤 유명한 소설의 어떤 문장이나 스토리, 맥락만 약간 비슷해도 표절 시비에 오가잖아. 그걸로 소송도 일어나고. 근데 그 당시는 예를 들어 에드거 앨런 포의 더 레이븐이라는 작품이 통째로 다른 매체나 잡지에 실리더라도 에드거 앨런 포는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해. 그 정도로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나 어떤 것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지. 에드거 앨런 포는 생애 대부분을 전업 작가로 살았어. 물론 에드거 앨런 포도 처음부터 전업 작가로 살았던 건 아니야. 그에게는 수양아버지가 있는데 그 양아버지 밑에서 일도 했었고 또 사관학교에 입교를 하기도 했었다고 해. 하지만 그는 모든 일에 적응을 실패했어. 그 후로 그는 오직 글로만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전업작가의 인생을 살게 돼. 낮에는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을 했고 그리고 밤에는 자신의 소설을 집필하면서 살았대. 그가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도 주급 10달러 정도를 받았다고 해. 당시 19세기에 일반 노동자들이 주급으로 받는 돈이 7에서 10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에드거 앨런 포가 굉장히 돈을 적게 받았던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명성에 비해서 그는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도 사실인 거지. 왜 그랬을까? 사실 에드거 앨런 포는 생전에 소설가로 유명하진 않았어. 작가로 유명하지도 않았고 편집자나 혹은 비평가로 그저 그 당시에는 이름을 조금 알렸을 뿐이야. 에드거 앨런 포가 명성을 쌓게 된 건 그가 사망한 후였어. 그가 사망하고 나서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보들레르라는 사람이 그의 글을 우연히 접하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나 봐. 그래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전집을 출판하게 됐어. 보들레르가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한 에드거 앨런 포의 전집은 프랑스에서 히트를 치게 돼. 그렇게 프랑스에서부터 히트를 친 작품들이 입소문을 타고 빅토리아 시대 영국으로 넘어왔고 또 영국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전 유럽으로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들이 퍼져나가게 돼.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나라인 미국에서 소설이 점점 알려지고 그가 유명한 작가가 된 거지. 에드거 앨런 포에게는 굉장히 불우한 가정 환경도 존재했어. 그가 태어나서 1살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2살이 되던 해에 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돼. 그래서 에드거 앨런 포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거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던 에드거 앨런 포가 부유한 담배 상인이었던 존 앨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 그리고 존 앨런은 에드거 앨런 포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게 되지. 그렇게 14살이 된 에드거 앨런 포는 양부모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돼. 그리고 그곳에서 기숙학교에 입학하게 돼. 학교에서 에드거 앨런 포는 성적이 굉장히 좋았대. 그래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학생으로 주목받았고 그와 동시에 항상 공상에 잠겨있는 학생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다고 해. 그의 글솜씨는 학생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어.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 같은 거. 그 당시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게 러브레터 같은 걸 보낼 때 에드거 앨런 포에게 대피를 부탁했다고 하더라고. 아마 대단한 글솜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가 써준 러브레터가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싶어. 그럼 에드거 앨런 포의 첫사랑은 어땠을까? 그의 첫사랑은 그가 기숙학교를 다니던 그 시기에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 아무래도 타국에서 멀리 와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적응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런 에드거 앨런 포의 사춘기는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겠지. 그런 그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준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 집도 가게 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게 돼. 그 친구의 어머니의 이름은 제인 스테넛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에드거 앨런 포는 그 친구의 엄마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돼. 조금 잉스럽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던 친구의 어머니에게 반하게 되다니. 내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마 에드거 앨런 포가 좀 성숙한 아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또래 친구들보다는 좀 더 성숙하고 자신을 품어주는 그런 인물을 보고 약간 연모의 감정을 느낀 게 아닐까. 혹은 자기가 2살 때 어머니를 잃었잖아. 그렇다 보니까 다른 친구의 어머니가 친구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든지 행동들을 보면서 그 감정이 목말랐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 근데 이 제인 스테넛이라는 친구의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됐대. 그래서 에드거 앨런 포는 그 일로 크게 상심을 했다고 해. 그리고 그때부터 에드거 앨런 포는 시를 쓰기 시작했어. 그렇게 에드거 앨런 포는 17살이 되게 되고 17살 때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그러면서 버지니아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었어. 기숙학교 시절에도 그랬지만 대학교에서는 더 그랬던 것 같아. 그 당시에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암암리에 되게 유행을 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도박이었어. 에드거 앨런 포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 도박장에 발을 들이게 됐고, 그 걸음은 그를 중독의 길로 인도하게 돼. 그가 도박판에 드나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그는 대학생활 동안 술과 도박에 쩌들어 살게 돼. 그렇게 술과 도박뿐인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에드거 앨런 포의 성적은 대학 내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었다고 해.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아무리 그의 성적이 최상위권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술과 도박에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대학생활 동안 남은 거라곤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밖에 없었대. 그런 그의 방탕한 도박 생활, 대학 생활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흘러서 수양 아버지인 존 앨런의 귀에 들어가게 돼. 존 앨런은 에드거 앨런 포에게 도박을 하지 말아라, 이제 대학 생활에 더욱 집중을 해라 하면서 혼을 냈지만 그의 귀에는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에드거 앨런 포는 계속해서 도박을 하였고, 그 모습에 화가 난 수양아버지 존 앨런은 그의 학비를 대주지 않아. 그래서 학비가 밀리게 되었고, 에드거 앨런 포는 1년 만에 대학에서 퇴학 조치돼. 그 당시 에드거 앨런 포가 학교를 다니면서 도박으로 진 빚이 거의 $2,000 정도 되었대. 근데 그 빚은 수양아버지인 존 앨런이 다 갚아줬다고 해. 뭔가 안타깝고 씁쓸한 이야기지? 시간이 흘러서 에드거 앨런 포는 결혼도 하게 되었고, 앞서 말했다시피 아버지의 밑에서 일도 해봤고 사관학교에 입교를 하기도 했어.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그는 글쟁이의 길을 걷게 돼. 그와 결혼한 아내는 버지니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1847년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드거 앨런 포는 그의 아내 버지니아를
무척 사랑했다고 해. 그래서 그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하고 항상 그리워했대. 또 에드거 앨런 포의 대표작 더 레이븐, 레노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레노어라는 주인공이 소설 속에서 죽은 연인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대목이 있대. 많은 사람들이 소설 속 그 대목을 아내 버지니아를 생각하면서 집필한 게 아닐까, 아내와 관련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고 해. 그의 불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아내 버지니아가 사망했을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겹쳐서 그가 편집을 하던 잡지가 폐간을 하게 돼. 아무래도 큰 일들이 겹쳐서 벌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힘들었겠지. 그래서 에드거 앨런 포는 그 당시에 아편으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고 또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해.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어땠을까? 그는 1849년 9월 27일 뉴욕으로 향하기 위해서 한 배에 올랐어. 그리고 그의 행적은 그대로 사라지게 돼. 에드거 앨런 포가 탄 배가 9월 28일 볼티모어 선착장에 도착했어.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 그의 행적 또한 남아있지 않았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에드거 앨런 포가 발견된 건 같은 해 10월 3일 볼티모어의 한 술집 앞 길거리에서였어. 당시 에드거 앨런 포의 상태는 거의 반혼수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고 해. 그가 깨어있는 시간보다 기절하듯 잠들어 있던 시간이 더 많았고 간헐적으로 그가 깨어날 때도 그는 정상이 아닌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다고 해. 에드거 앨런 포가 갑자기 깨어나서 이렇게 외쳤다고 적혀 있었대. 누구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내 머리에 총을 쏴다오. 그렇게 그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며칠이 지난 같은 해 10월 7일 새벽 5시 에드거 앨런 포는 숨을 거두게 돼. 그가 죽기 전날 굉장히 희한한 일이 있었대. 그가 깨어날 때마다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치는 거야. 그 이름은 레이놀즈. 그는 계속해서 죽기 직전까지 레이놀즈라는 이름을 외쳤대. 근데 그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 에드거 앨런 포의 죽음이 의문으로 남아있는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에드거 앨런 포가 길거리에서 발견된 후 입원했던 병원.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진단이나 치료 어떤 걸 했는지 치료 기록이나 입원 증명서, 사망 증명서 이런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의 사망 이후 그 모든 자료들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가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고 어떤 치료들을 했는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해. 에드거 앨런 포의 죽음 이후에 에드거 앨런 포가 명성을 쌓게 됐잖아.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에드거 앨런 포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분석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병원의 치료 기록이나 진단서 그런 서류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해. 지금도 그렇지만 유명인의 죽음에 명확한 사유가 없다면 그것들은 미스테리가 되고 미스테리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잖아. 그리고 음모론을 만들게 되지. 에드거 앨런 포의 죽음에도 그런 음모론들이 존재해. 그중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에드거 앨런 포가 볼드모트의 한 술집 앞 길거리에서 발견이 됐잖아. 근데 에드거 앨런 포가 그렇게 발견되었던 그날은 미국의 하원 의원 선거날이었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음모론이 있었냐면 정치판에 개입된 조폭이 에드거 앨런 포를 죽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대. 그 당시에 선거 시기만 되면 정치판에 개입되어 있는 조폭들이 빈번하게 행하던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술주정뱅이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의상이나 분장을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위장해가지고 선거장으로 투입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여러 신분으로 한 정치인에게 몰표를 줄 수 있게, 그렇게 부정선거를 행할 수 있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벌였다고 해. 그걸 그 당시에 쿠핑이라는 용어로 불렀다고 하더라고. 분명한 부정선거고 부정투표였지만 아마 그 당시였으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 그럼 이 쿠핑이라는 행동에는 증거나 증인들이 없을까? 아니지. 정치에 개입되어 있는 조폭들이 술주정뱅이나 노숙자를 데려와서 그 행동을 일삼았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 술주정뱅이, 노숙자들이 곧 증거고 증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조폭들은 혹여라도 이 일 이후에 어떤 소문이 나거나 그 사실이 퍼져나갈까봐 술주정뱅이들, 노숙자들을 구타를 해서 입막음을 하거나 혹은 약물을 이용해서 살해를 하기도 했다고 해. 싸구려 술에다가 온갖 인간이 먹지 못할 그런 첨가물들을 첨가해서 그걸 억지로 자신들이 부려먹은 술주정뱅이 노숙자들한테 마시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마신 사람들을 길거리에 버려서 방치해서 그대로 사망하게 만드는 게 그들 사이에 빈번했던 방법이었대. 실제로 에드거 앨런 포가 그 술집 앞 길거리에서 발견됐을 때 입고 있던 옷은 평소 그가 입고 다니던 스타일의 옷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다고 하더라고. 또 소름 돋는 게 에드거 앨런 포가 발견되었던 그 길거리 앞 술집 있잖아. 그 술집이 그 당시 투표소였대. 그리고 또 있어. 에드거 앨런 포가 죽기 전날 굉장히 희한한 행동을 했다고 했잖아. 죽기 직전 날에 계속해서 외치던 이름, 레이놀즈. 그 술집, 그 투표소를 관리하던 재판관 이름이 레이놀즈였대. 헨리 레이놀즈. 어디까지나 그렇다더라 하는 일일 뿐 명확한 증거가 없잖아. 만약에 명확했다면 에드거 앨런 포의 죽음이 의문으로 남는 일도 없었겠지. 에드가 앨런 포가 죽기 전에 보였던 증상들이 그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던 콜레라라는 병의 증상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고 해. 그가 볼티모어의 선착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또 그 배에서 콜레라에 걸렸다면 그가 혼수 상태에 이르렀다는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걸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래도 의혹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가 콜레라에 걸렸었는지 확실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에드거 앨런 포가 콜레라에 걸려서 죽은 게 맞다 하더라도 의문인 부분들이 많지. 그는 왜 배에서 증발하듯 사라졌던 건지, 그 배에서 그가 내리고 술집 앞에서 발견될 때까지 그를 본 사람이 어떻게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는지, 또 그 술집 앞에서 반혼수 상태로 발견될 때에도 왜 그가 거기 그렇게 눕게 되었는지, 왜 거기서 그렇게 쓰러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그건 해소될 수가 없잖아. 1849년 10월 7일 일요일이었대. 에드거 앨런 포는 그렇게 영면에 들게 됐어. 그리고 다음 날 오후 4시쯤 그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됐대. 장례식은 굉장히 조촐했어. 그곳에 참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해. 그의 이모부가 그를 위해서 마호가니로 이루어진 싸구려 관을 선물했고, 사촌인 넬슨 포라는 사람은 연구차를 제공해줬대. 슬프게도 에드거 앨런 포의 장례식은 춥고 눅눅한 날씨 속에서 고작 3분가량 동안만 진행이 되었어. 당시 장례식을 도왔던 교회 관리인 조지 스펜스가 이런 글을 남겼대. 어둡고 우울한 날이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으나 곧 비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날이었다. 에드거 앨런 포는 싸구려 관짝에 들어가 묻혔기 때문에 손잡이도, 명패도, 천으로 덧댄 안감도, 시신의 머리를 괴일 쿠션도 없었다. 에드거 앨런 포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 명성에 비해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한 그런 죽음이었지. 그런 그를 기리기 위해서였을까? 2009년
10월 10일 볼티모어에서 에드거 앨런 포의 두 번째 장례식이 열리게 돼. 여러 배우들이 대거 참석해서 에드거 앨런 포와 동시대를 살던 여러 문학가들, 작가들을 분장하고서 연기를 했대. 그리고 각 참여자들은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문구들을 골라내어서 그 문구로 추모사를 낭독해줬다고 해. 에드거 앨런 포의 부르는 죽음 이후에도 존재했어. 자신의 할아버지 무덤 근처에 묻히게 되었는데 묘비도 없이 묻히게 되었대. 왜 묘비가 없이 묻히게 되었냐면 에드거 앨런 포의 사촌 중에 넬슨 포라는 사람이 이태리의 백 대리석으로 그를 위한 묘비를 제작까지 하고 값도 지불을 했는데 그 묘비를 싣고 오던 열차가 탈선을 하면서 그 묘비가 완전히 파손되게 된 거야. 그래서 급하게 네모난 모양의 사암을 하나 구해다가 어떤 묘비 명이나 뭐 이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넘버 80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돌을 비치해 놨다고 하더라고. 장르 문학의 선구자, 또 공포소설, 미스테리 소설의 선구자였던 에드거 앨런 포. 그런 그에게는 굉장히 많은 불운과 의혹들이 존재했던 것 같지? 생전에 이렇게 유명해져서 행복함을 누리고 그런 많은 부를 누렸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그가 편안함에 이르렀으면 좋겠어. 그럼